내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이 곧 삶이 되었으면 남는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일이 곧 삶은 아니었고 일이 곧 보상과 어쩌면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 바이오 할 때는 새벽에도 나가고 그쵸, 출장 가면 산책 가면 일주일째 집에 못 오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내 얼굴 못 보는 경우도 많다. 일의 의미. 회사가 그 일의 의미까지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가 보상도 해주고 사회적 지위도 주는데 일의 의미를 회사가 절대 해주지는 않아요. 저도 퇴직 후에 알았다는 것도 그거예요. 퇴직 전에는 빙산에 그 보여지는 부분들만 보상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3,500, 2,500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정성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서영입니다. 저도 이제 벌써 퇴직 한 5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생활을 하면서 퇴직 이전에 생활했던 직장 생활에 가졌던 일에 대한 의미들이 요즘 새롭게 좀 인식하고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저는 한 1년에서 2년 이렇게 지내갈 때는 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돈 공부를 많이 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서서히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일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일이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일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요즘처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 공부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직장 생활 하셔가지고 거의 30년 정도 일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30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고 5년 정도 지나 보니 오히려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그렇게 일을 좋아하는 인간은 아니거든요. 네. 일을 좋아하는 인간이 아니었고 처음에 했을 때도 일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 입사했을 때 입사해가지고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3일을 내가 견디자. 딱 3일만 견디자. 그래서 3일을 견디라니까 3주만 하자. 그래서 3주 하니까 조금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월급 나오니까 월급을 받고 그만두자. 그래서 월급을 딱 받는데 월급을 딱 받고 나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저희 26살 먹도록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 없는 어머니가 용돈 주는 것들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월급 딱 나오니까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쓰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이라는 걸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이 되고 3개월 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일에 익숙해지니까 이거 한번 해보지 하니까 1년이 되고 그래서 1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쳇바퀴 돌듯이 쭉 해나갔는데 해나가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되니까 일이 서서히 지겹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3년째 되니까 딱 대리진급 시키더라고요. 대리진급을 또 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대개 보면 신입사원으로 와가지고 한 2년 3년까지는 허드렛 일만 복사하는 정도의 허드렛 일만 하는데 대리가 달고 나니까 일에 대한 것들도 좀 폭이 넓어지고 월급이 좀 하고 하니까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또 3년 동안 줄기차게 또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과장 달아주고 또 열심히 3년 하니까 차장 달아주고 또 열심히 3년 하니까 부장 달아주고 또 열심히 3년 하니까 임원 달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26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제가 뭐 좋아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의 의미를 내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는 것들은 직장 사는 동안에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할 만한 내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일만 그냥 줄기차게 해왔다가 퇴직하고 났을 때는 경제적 여건들 이런 부분, 사회적 여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갖춰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니까 돈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알겠고 퇴직하다 보니까 명함이 사회적 지위라는 게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일을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어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다고 해도 그 수단에 불과했지 일의 진정한 의미를 갖다가 내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을 해오다가 결국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일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 지금 다시 찾지 못했고요. 그런 ING 과정 속에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직장에서 낸 성과들을 보면은 이제 그 0.01%라고 하죠. 보통 대기업 임원이 될 확률을.
0.01% 안에 든다라는 것은 진짜 그 치열한 그 경쟁을 뚫은 거고 또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일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게 일만 한 삶에 대해서 네. 뭐 후회 같은 건 없으세요? 후회는 되죠.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일을 했던 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일을 하면서 일의 의미를 알고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밀도가 더 높아졌을까 하는 거죠. 네. 그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때문에 아니면 진급하는 보상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일 자체가 가지고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걸 갖다 요즘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일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26년을 갖다 거기다 넣었으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네. 일의 의미가 더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뭐 퇴직하시고 나서 깨달으신 거예요? 예. 퇴직하고 나니까 일이 결코 보상과 경력적인 부분들 아니고 사회적 지위를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일 자체가 가지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 이걸 갖다 뾰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재밌어야 하고요. 이 재미를 통해 가지고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을 갖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이 네 거로 삶이 된다는 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일과 삶을 분리시켜서 일을 통해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나 지위는 삶의 기반이지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이 곧 삶이라는 걸 갖다가 요즘 많이 깨닫게 돼요. 작가님 그 직장생활 하실 때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뭐 일단은 작가님 그 직장 한참 다닐 때는 이제 토요일도 아마 직장을 네, 갔었을 것 같고 뭐 출근 언제 해서 퇴근 언제 하고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출퇴근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네.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모셨던 그 직장 상사가 그분이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얘기잖아요. 맨 처음에 거위 같은 경우에 알이 깨는 순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엄마인 것처럼 네.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런 거가 똑같이 직장생활 처음 할 때 보았던 그 상사가 평생 직장생활에 거의 영향을 다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일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그분은 처음부터 야채 바이어라는 걸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채소 바이어를 오래 하셔가지고 낮과밤이 따로 없어요. 가락시장에 막 밤에 가고 산지에 뭐 주말에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네. 낮과밤 주말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일이 있으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이 없으면 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일을 배워서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일하는 거. 그게 뭐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 처음에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지 일할 시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말이에요? 네. 일이 있으면 밤에 자다가도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일이 있으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시, 3시인데 네. 일이 없으면 또 사우나 가. 그래서 진짜 사우나 보냈어요. 오,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전날에 일을 했기 때문에 너 네. 지금 하는 거 효율도 안 나니까 또 사우나 가서 쉬다가 와. 그래서 사우나 가서 3-4시간 자다가 와서 다시 일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근무 시간에 의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일이 있는 곳을 갔다가 일을 찾아서 일을 하게 그렇게 일을 배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 일을 그지같이 배운 거예요. 아니 진짜요. 일을 그지같이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일을 배운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주변에 임원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 밑에 사람한테 들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직장 상사한테 배우는 거 나니까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오전 근무만 하거든요. 네. 근데 오후까지 다 근무하고 일요일 날 나와서 네. 나머지 일 처리 못했던 것 다 처리하고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6일 중에 거의 6일은 거의 다 풀로 일하고 7일도 거기에 일부는 일로 보냈던 게 대부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많이 좀 희생을 한 거죠. 가족들과 이제 보낼 시간이 많이 없었다 많이 하는 없죠. 거죠? 많이 없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금도 짜증을 엄청 저한테 내는 것 중에 그때는 그렇게 뭐 옆에 있으라고 그래도 바이오 할 때는 새벽에도 나가고 네, 그쵸. 막 출장 예. 가면 산지 가면 네, 일주일째 집에 못 오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와이프가 내 얼굴 못 본 경우도 많다. 우리 애들도 제 얼굴을 그때 못 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의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못해서 그래서 일은 뭐 거의 365일 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쉬는 것들은 거의 없고
일이 내 삶의 거의 95% 네. 이렇게 차지했던 게 생활해온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좋다 의미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저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의 일에 그냥 빠져 있었던 생활들이 보냈다 이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뭐 요즘 표현으로 이제 나를 갈아 넣은 거잖아요. 네. 진짜 네, 이 그런 거죠. 롯데라는 큰 그룹에서 내가 한 직원으로서 내 모든 것을 이제 갈아 넣어 조직의 뭔가 부흥과 네.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2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신 거고 네. 뭐가 남으신 것 같으세요? 뭐 하나 못나. 네. 야,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 진짜 머리를 띵하게. 그 구체적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지를 못하겠네요. 네. 그게 아마 아픈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아픈 질문이냐면 결국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의미를 갖다가 내가 되새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만 했지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에서 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거 직장 생활하면서 그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월급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일정 지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로 가져온 사회적 지위 때문에 네. 지금의 있는 경제적 기반, 사회적 기반 마련된 거 아니냐? 맞는 얘기야.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내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이 곧 삶이 되었으면 남는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일이 곧 삶은 아니었고 일이 곧 보상과 어쩌면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수단이 아니라 일이 목적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 대표님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네요. 진짜 아픈 질문이에요. 그럼 뭘 얻었냐? 막 이런 질문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일 열심히 해가지고 25년 하신 분들, 지금 퇴직하신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에 그럼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일은 의미 없다. 그렇죠. 직업은 의미 없다.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 그 의미를 갖다 내가 못 찾고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30대 혹은 40대 이제 직장인 분들이 내가 그렇게 회사에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작가님이 이루신 것처럼 내가 뭐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거나 혹은 내가 퇴직할 때쯤에 이제 정말 수십억 내지는 경제적 수백 경제적 자유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 지위를 얻기 네. 위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얻는 거잖아요. 수단이었죠. 얻음으로써 이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한 것들이 보상받는다는 생각하는데 그 보상이 작가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받았어. 이걸 충분히 뭐 만족하고 할 만한 딜이었다고 생각드세요? 아니면은 뭐 나 한다고 해서 뭐 좀 받은 것 같긴 한데 좀 모르겠다. 뭐 내지는 과분하게 받았다. 어떤 느낌이세요? 보상 차원에서는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던 것만큼의 월급도 받았고 네. 일을 했던 것만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것들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못 찾은 건 뭐냐면 일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회사가 그 일의 의미까지는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가 보상도 해주고 네. 사회적 지위를 주는데 네. 일의 의미를 회사가 찾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찾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회사들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경영관리 측면에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경력들을 할 수 있게 경험도 하게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일의 의미를 찾아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서 창조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더 크게 나기 위해서 많은 해왔는데 막상 그 개인들이 그 의미를 갖다 찾아낸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한 0.01% 정도만 그 의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일의 의미를. 그리고 일의 의미가 아니라 일이 주어지는 보상에 너무 현혹돼서 보상을 쫓고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보상만 계속 쫓다가 근데 이게 보상이 파랑새와 같은 거라 네. 결국 착분이 잡히지 않는 거라 그래서 잡히지 않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욕을 하는 거죠. 회사가 뭐 해줬어. 네. 근데 사실은 그건 개인이 찾아야 할 것 같은 것 같아요. 일의 의미는 일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갖다 찾아내는 것들은 개인이 찾아야 하는 것들이 회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못 찾고서 나와서 퇴직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그걸 찾았으면 훨씬 더 내 직장 생활에 훨씬 더 의미 있었을 텐데 그 경제적 자유, 사회적 지위 거기다가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까지 얻어냈으면 진짜 완벽한 직장 생활, 퍼펙트한 직장 생활을 했을 텐데 하는 후회는 약간 지금. 뭐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뭐 혹은 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저도 대학생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어느 그룹은 혹은 어느 그룹은 뭐 초봉이 얼마고 뭐 그게 뭐 300, 500 차이 나고 뭐 4,000대냐 3,000대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네. 하고 네. 뭐 500만 원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걸 어디를 갈지를 막 고민하고 막 이런 네. 그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급여가 네. 어떤 일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그리고 뭐 작가님께서 방금 뭐 일의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게 지금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직업인지가 네. 뭐 그냥 사회적인 현상을 봤을 때는 최선호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의대 열풍만 보더라도 네. 사실 경제적 보상과 네.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런 세상에서 봤을 때 음. 작가님은 지금 일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과 이 보상의 그 관계,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보상의 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빙산인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한다면 빙산에서 위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것만 봐요. 그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이 빙산이 얼마나 큰 것일까, 그 밑에 있는 건 하나, 뭐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부분만,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건 눈에 가시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라 거기에 많이 현혹돼요. 그러니까 저도 퇴직 후에 알았다는 것들이 그거예요. 네. 퇴직 전에는 빙산에 그 보여지는 부분들만 보상만 눈에 뜬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3,500, 2,500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딱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것들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훨씬 더 깊은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위에 있는 보상에 현혹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대부분 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자꾸 현혹돼 가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빙산의 윗부분이 아니라 밑에 부분을 보려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 봐요. 저도 못 봤고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뭐. 네. 근데 보려고 해야죠. 그 빙산의 아래쪽이 있다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상으로 보여지는, 복지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숨어 있는 자기 삶의 의미와 그다음에 자기를 얼마나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경력의 의미, 일의 본질에 대한 것들, 이 부분들을 알기 시작하면은 직장 생활이 시작 전부터 만약에 그걸 알고 하시는 분이라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의 본질을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건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은 일의 본질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갖다가 그렇게 구별짓더라고요. 인류는 일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인류라고 칭하는 사람들 한번 다 볼까요? 인류 역사상에서 인류라고 가장 칭하는 사람은 4명의 성인이잖아요. 이 사람도 인류잖아요. 네. 성인 4명. 네. 이분들은 일의 본질을 가장 잘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일이 곧 삶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성인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 일이 곧 삶이에요. 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서 국가를 경영하고 싶어갖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했던 게 공자였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처는 그 개인 한 사람들의 삶이 그 가지고 있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했던 사람 성인을 바라보고 보면 그다음에 우리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인류라는 사람들 보면 다 대부분 다 일에 미쳐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일에 미쳐있다는 것보다 일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저는 일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스티브 잡스를 꼽고 일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 사람이 진실하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일 속에서 일의 본질을 내서 일의 본질이 그 사람의 삶으로 그냥 녹아들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일이 곧 삶이 되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저는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곧 내 일이 내 삶이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비즈니스 한다는 얘기 아니라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글쓰기도. 글쓰기가 저는 이제 일이에요. 이거 놀이가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고 일이에요. 그 일이 내 삶을 훨씬 더 깊게 만들어주고 훨씬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저는 이제 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로 관점으로 일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을 보상이라는 관점에 놓고 자기 경력 개발이라는 관점에 놓고 커리어라는 관점에서 놓고 일을 바라보니까 일이 곧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연결돼 가지고 해나가는데 일이 직업을 넘어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직장 생활하면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